자, 시작합시다. 130쪽이고 거기 특강 1번, 2번, 3번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얘는 살짝 워밍업입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2차 함수 열심히 정리했었잖아. 그거 정리한 거 고등학교 방식으로 조금 풀어내 볼 건데 일단은 그 위에 특강 1번 먼저 보세요. 2차 함수가 있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라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식 있지, 그 식. 그 식을 보면 얘가 표준형일까요? 일반형일까요? 이 식이? 어떤 식일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일반형 느낌이 나지 않아? 제곱으로 묶여있는 게 없고 그냥 식이 다 쫙 풀려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칠 건데 지금 잠깐 시간 줘볼 테니까 밑에 그 답지 보지 말고 가려보시고 이 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얼추 고쳤을 테니까 한번 보자. 요거 요렇게 두 개 있지? 요 두 개. 요 두 개를 갖다가 묶어줄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로 묶을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묶이겠지.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더하고 빼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절반을 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a고 제곱을 하면 a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빠지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하고 닫아주시고 뒤에는 일단 그냥 쓸게 먼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묶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얼마로 묶이지? x 마이너스 a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리고 얘는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 건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봤더니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4,7이래. 그러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그냥 요거 a인 거잖아. a 콤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a가 바로 얼마라는 소리일까? 4라는 소리야. a는 4 나왔고, 자, a 4가 나왔으면 요거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요 자리에다 4 넣고 마이너스 16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바꾸고 식을 다시 써보면 요런 식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7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b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b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중근이어가지고. 그래서 답은 둘이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문자가 거의 없었어. 전부 다 숫자로 많이 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뒤에가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복잡하더라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밑에 특강 2번 볼까? 밑에 특강 2번을 보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 있지. 축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가 축이나 아니면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어떤 걸로 쓰라고 했었죠? 우리 표준형으로 쓰자고 했었죠. 표준형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130쪽의 두 번째 문제야. 축이 x가 1이래. 그럼 여기까지 쓸 수 있겠다. 요거까지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까지 딱 써놓고 나서 점이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1,0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4,-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갖다가 대입하세요. 요거 대입, 요거 대입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식이 요 식도 그렇고 요 식도 그렇고 A에 대한 식, 그 다음에 Q에 대한 식 두 개 가치가 나올 거야. 그러면 두 개 또 연립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내가 안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153번 있지? 확인 체크 153번. 요거 지금 한번 해볼게. 153번.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일단 식은 뭐가 나와 있냐면 표준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형이 나와 있어. 맞지? 그러면 얘도 결국은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바꿔야 돼. 자, 근데 그 뒤에 중간쯤에 어떤 거를 밑줄을 좀 쳐보냐면 끝에 보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x-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여기다가 밑줄을 하나 딱 쳐놓으시고, 얘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게 저 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런 모양 위에 요런데 점 있지. 요런 점 하나. 요런 점 하나가 꼭지점이란 소리야. 근데 모르지. 선만 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a, a-1이라고 쓸 거야. 자, 왜 그렇게 쓸 거냐면 그냥 x값은 a라고 임의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a를 여기다 딱 대입을 해보면 y값이 a-1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을 a, a-1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거기 여기다. 적어놨니? 이거 지운다. 자, 그러면 이제 a, a-1이 나왔고 얘를 먼저 바꿔봐야지.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이거 이렇게 내려서 y는 좀 빨리 합니다.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뺄 거니까 플러스 k제곱하고 마이너스 k제곱이 하나 있겠지? 요거는 마이너스 3 받아가지고 뒤로 오면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요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표준형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좀 다시 볼 텐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a,a분의 1 a,a-1이라 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 a 대신에 지금 k가 나와 있지. k. 그러니까 요 a 대신에 살짝 지우고 k 한번 써볼게. a 대신에 k. 그러면 얘를 k로 바꿨으면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얘도 a-1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겠지. k-1. 그치?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뭐냐면 꼭지점에 y좌표야. 맞니? 이 부분이 꼭지점의 y좌표야. 그런데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요걸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봐볼래?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식은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이 꼭지점의 y좌표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얘가 뭐랑 똑같다는 소리냐면 k 마이너스1이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요 2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1, 2고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러면 k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거기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구하라 했죠? 양수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라고 쓰시면 되겠네. 답은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요거를 보고서 이렇게 좌표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있지 요거. 여기 요거를 보고서 얘랑 k-1이라고 똑같다를 잡을 수 있으면 돼.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이제 131쪽으로 가볼까? 아니 필기 조금 해놓을래 이거? 필기 조금 해놓고 넘어가자. 자, 131쪽에 특강 3번 요거 캡처해놓은 거 이거 봅시다. 자, 요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BC의 부호를 알아야겠지. 뭐 식을 세워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부호만 좀 찾아보자. 여기 막 부호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A부터 보자. A는 양수 음수, A는 음수, 거꾸로 A는 음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C 먼저 갑시다. C는 어디 찾을 거냐면 이 그래프랑 Y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위쪽 X축 위쪽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C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마지막 B인데 이 B는 지 혼자 결정을 못한다 했어. 이 B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A랑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축의 위치를 보니까 축이 살짝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져 있는 거 보이니? 이랬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A의 부호랑 B의 부호랑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서로 반대 아니면 똑같아? 반대지 반대. 반대니까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추계방정식 요거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이유도 알려줬던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부호를 찾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보자. 1번 A랑 B랑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맞지? 둘이 양수 음수니까. 2번 B, C 곱했을 때 양수. 얘도 맞지?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잘 봐. 이게 이제 음수고 양수고 양수인데 양수 두 개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셋이 더하면 양수인가? 그건 아닌 거잖아. 뭐 마이너스 100만이고 1이면 얘는 암만 더해봤자 음수밖에 안 되잖니. 그래서 이 3, 4, 5번은 뭘 해봐야 되냐면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대입을 했을게. 3, 4, 5번은 숫자를 대입을 해볼 건데 3번부터 한번 해볼게. 3번은 처음이니까 잘 모를 테니까 내가 그냥 해줄게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 겁니다. 자, 이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그럼 어떤 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1을 대입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x는 1에서의 y 값을 찾았다는 소리야. x는 1에서의 y 값을. 그러면 1이 이제 어딘가 봤더니 한 요 정도 되죠. 1이 요 정도. 그렇지? 근데 요 정도 요 위치에서 y 값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양수. 그러면 요거 양수 맞겠네.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뭐를 대입할 거냐면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할 겁니다. 2를. 자, 2를 대입해 보면 요게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면 되는데, 자, 2 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니까 2일 때는 y 값이 딱 0인 거 맞지? 그래서 요것도 맞고. 5번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자, 이 5번은 점점 갈수록 커지잖아, 지금 개수가. 개수의 절대값이. 얘는 뭘 대입한 거냐면 이런 거 대입한 거야. 자, 일단 써놔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한 거거든.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딱 대입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이런 게 나와.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이거를 4분의 1로 쫙 앞으로 묶어주면 4분의 1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을 앞으로 쫙 묶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여기네? 아, 요 정도네? 요 정도를 갖다가 딱 대입을 했으니까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5번이 틀렸네. 5번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팁을 주자면 이건 그냥 팁이야, 팁. 숫자를 이제 너네가 대입을 해야 될 텐데 숫자를 대입을 할 때 요거는 이제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개수가 작아지는 것들 있지. 이렇게 개수가 작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숫자 정수를 대입했다는 소리야. 왜냐면 차수가 높아지면 어때? 제곱이 되니까 숫자가 막 커지겠지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봐. 얘는 어때? 점점점 개수가 커지는 상황인 거잖아. 이런 거는 뭐 대입한 거냐면 거의 90% 이상은 다 분수 대입한 겁니다. 아셨죠? 해서 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그 밑에 155번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확인 체크 155번. 자, 여기 기니디리 중에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자, 요거 155번 보자. 이거 부호 찾아봅시다. 이제 A는 양수죠. A의 부호 양수고, 그 다음에 B는 어때? 아니, B 말고 C부터 할까? C는 어떨까? 여기가 이게 y절편이 딱 원점 지나는 거잖아. 그럼 C는 0이야. C는 0이고, 그 다음에 B는 축을 봤을 때 축이 여기 있죠, 지금 이렇게. 축이 여기 있으니까 B는 얘랑 둘이 부호 같으니까 양수. 그럼 기억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갑니다. 니은은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결국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를 물어보는 거잖아. A가 B보다 큰지 아닌지 요거를 물어볼 건데, 자, 얘는 부호로 판단을 못해. 부호로 판단을 못하고 둘 다 양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요걸 갖고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거거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함수에서의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에서의 뭐라 했지? 실근이라 했거든. 기억나? 근데 여기가 지금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2랑 0이랑 있어.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세우는 거야. 대신에 앞에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개수가. 그래서 a라고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개 한번 해볼래? 전개하면 이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2ax. 이게 끝이야, 이 식이.
그래놓고 이거랑 기존에 있던 요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식은 요겁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아까 c 0인 거 확인했지? c 0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체크해봐. 이 2a랑 뭐랑 똑같은 거냐면 b랑 똑같은 거야. 2a랑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a를 2배를 해야지 b지. 그러면 a가 크니 b가 크니? a를 2배를 해야 b니까 b가 더 크겠죠. 근데 지금은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디귿 갑니다. 디귿하고 리을은 이쪽에 쓸게. 자, 디귿은 아까랑 거의 비슷하다. 아까 거 참고해보면 뭐 참고할 수 있냐면 요거 참고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여기는 x가 2가 아니라 얼마 대입한 걸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는 딱 함수값이 0이니까 요거는 0인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 리을은 점점 개수가 지금 커지고 있지. 그러면 분수를 넣을 건데 3하고 9가 있는 걸 보니까 요거는 이런 거 집어넣은 것 같아. x는 3분의 1. 자, 요거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3분의 1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양수 쪽 여기. 여기고 함수값은 0보다 큰 거 맞죠? 이렇게니까. 그래서 리을도 맞겠네. 답은 기억과 니은과 기억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이제 세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함수 저번 시간에 했던 성질들을 고등학교 책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2쪽을 가봅시다. 자, 132쪽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을 계속 오늘도 할 겁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그 박스 한번 볼게. 첫 번째 박스.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디다가 필기를 좀 어떻게 해보냐면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고 는 y 이렇게 하고 는 y 해놓고 실근에 박스를 쳐놓고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얘를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에서 그래프와 x축이 교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저쪽 왼쪽에 있는 조식 있죠. 조식은 2차 함수지. 그치?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y는 0인데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y는 모식이고 이렇게 하면 x는 모식이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y는 0이면 어디니? 여기야 여기. x축이 y는 0이야. 그러면 이렇게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다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또 x축이라고 할 수 있어. x축.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y는 0은 결국 x축이니까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를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실근밖에 안 돼요. 허근은 표현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정리를 밑에 해보면,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박스 쫙 있는 거 내려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볼 텐데, 이거는 판별식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 쭉 봐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뭐를 갖는다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 실근이 2개니까 그 점도 몇 개일까? 2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몇 개지? 실근이 1개, 중근 하나인 거잖아. 그랬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좀 표시해 봅시다. 너네 접한다란 말 혹시 들어봤어? 접한다는 언제 나왔냐면 뭐야? 접한다는 2학기 때인가 내심할 때 내접원, 그 다음에 외심할 때 외접원 할 때 나온 게 이 접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심만 하나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원이 이 삼각형 안에 한 점씩 따다닥 만나는 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내접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점도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를 좀 해두시고, 표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넘어가서 133쪽을 봅시다. 자, 지금은 이제 뭐란 거냐면 방금까지는 이 x축하고 그래프 사이의 교점을 본 건데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x축이 아니라 또 다른 직선하고 관계를 볼 거거든. 직선. 근데 이것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만약에 너네 이런 식이 있어. 만약에 자, 이런 식이 있어. 쓰지 마. 보기만 해봐.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넘기지? 넘겨가지고 좌변으로 한꺼번에 모른 다음에 풀 거 아니야. 그럼 좌변으로 몰아봐.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놓으면 결국에는 시작은 이걸로 출발했지만 뒤에 또 0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아. 앞에 거랑.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같다. 아까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동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 파트를 좀 보시면 설명 파트에 이런 식이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 직선이랑 서로 교점을 찾을 거면 둘이 같다고 놓고 넘기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로 바뀌죠. 그러면 요거 찾으면 x 1,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는 1하고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직선의 위치 관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0일 때랑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온 거 보이니? 알았어? 자, 근데 요거 판별식 할 때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판별식 할 때 이거를 판별식하면 안 되고 얘를 정리를 한 요식을 판별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판별식을 하면 안 돼. 이거를 정리한 이식을 판별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아까 있는 거랑 정확하게 동일한 그 개념이 됩니다. 알겠죠? 넘겨볼까? 135쪽 보자. 자, 이제부터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먼저 필수 예제 1번 볼게.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니까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살짝만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4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때 실수 a, b 값을 구할 건데 자,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긴 한데요. 대입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요게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세워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봐도 괜찮고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제일 빠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자, 이 두 분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2랑 4지. 두 분의 합은 얼마? 두 분의 합은 2지. 그러면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2배니까 이렇게 들어왔네. 마이너스 4.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얼마지?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인데 그대로 부호는 가되 앞에 지금 개수가 2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A랑 B 값을 제일 빨리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각계수의 관계 적극적으로 많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 보자.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거고 이 A랑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래. 2루트 2.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상황을 볼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래프를 볼게요. 이런 그래프인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점이 만나는데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적니? 2루트 2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써볼 거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볼 거거든. 그러면 이 2루트 2라는 숫자는 두 분의 합일까, 두 분의 곱일까, 아니면 두 분의 차일까? 두 분의 차이지 않을까?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두 분의 차야. 두 분의 차.
자, 그러면 이제 두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좀 쓸 건데 두분의 차는 요거 쓰자 했죠. 요거 써보자 했습니다. 두분의 차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분의 차가 지금 2루트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8로 들어갈 거고요. 8은 두분의 합을 봅시다. 두분의 합은 식을 봐야 됩니다. 두분의 합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두분의 합은 6이겠죠. 6인데 제곱을 하니까 36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k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두분의 곱이지. 그래서 k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4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를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 식을 정리해보면 2는 9-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10이면이다. 10 10이면 될 것 같은데 10이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161번 있지? 요거 한번 풀어보자. 161번. 다 했을 테니까 같이 봅시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네요. 그러면 두 분의 차가 또 4란 소리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니까 요거 4 집어넣고 16.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플러스 2로 잘못 봐도 괜찮았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4고 그럼 요 자리가 얼마여야 되냐면 이제 12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알파 베타는 그대로 뭐냐면 K로 들어갈 거니까 이 개수 바뀌지 않았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6쪽의 필수예제 3번 해볼게. 자, 이 그래프랑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판별식을 좀 쓸 거야. 판별식을 쓸 건데 그것만 갖고 이제 할게. 얘가 X구나. 자, 요거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 같이 날리면 1-K야. 1-K. 요것만 남는데 이게 0보다 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2개의 점에서 만나겠고, 이게 0이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한 점에서 만나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아예 안 만나겠지. 그래서 요거 범위 잡아주면 K가 1보다 작다. 요거는 K가 1, 얘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K가 뭐냐면 이 K가 이 그래프에서 Y 절편이야. Y 절편. 그러면 그래프를 쫙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 봐. 점점 올라가서, 그러니까 Y 절편이 점점 올라간다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면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근데 살짝 이렇게 닿게 오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지금처럼 흰색처럼 내려가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딱 봐도 K 값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호만 잘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요거는 쉬었다가 할게.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하자. 필수예제 4번부터. 137쪽에 상단에 있어. 자, 요 그래프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B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랑 만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요거랑 만나요 이렇게 쓸 거야. 둘이 가까운 게. 자, 그리고 이렇게 안 푼다 했죠. 다 넘겨서 푼다고 했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A랑 B에서 만나는데, 지금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결국엔 뭔 소리냐면 요식 있지. 요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결국 그냥 한 근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B는 다른 한근이겠지. 이 B는 이제 다른 한근입니다. 다른 한근. 그럼 어떻게 찾을까? 근각의 수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근각의 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2면 다른 한 근은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K도 구해야 되고 Y값도 구해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K 값은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5인 거야. 자, B좌표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 5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든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1만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빠르겠지? 1 대입하면 좌표는 Y값은 6일 겁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1,6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대입할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이제 만난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0밖에 안 나올 거야. 대입은 유식이나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필수 예제 5번 2차 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3x-1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교점의 x좌표가 1-루트2일 때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유리수 있지, 유리수.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볼까? 유리수.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혈레근하고 관련이 있어요. 혈레근. 자, 저번에 혈레근 배웠을 때 개수들이 유리수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했었죠. 그거 기억나나요? 그 얘기했었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런 걸 혈레근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또 별개로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개수들이 실수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qi일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됐었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혈레근. 대신 이 조건이 중요했어. 실수 조건, 유리수 조건.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의 x좌표가 1-루트2라고 하니까 다른 x좌표가 뭐냐면 1 플러스 루트 2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한 근을 알고 있으니 다른 혈레근을 구하면 저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 다 구할 수 있지. 두 근의 합은 2고 2인데 거꾸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인가? 1에서 2 빼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얘네들이 만난다며. 만난다고 하면 식을 요것만 갖고 쓰면 안 되고 이 2랑 마이너스 1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거를 한 다음에 쓰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거랑 2x 마이너스 1이랑 갖다 놓고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 다시.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 이 자리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인 거냐면 2인 겁니다. 두 근의 합이. 그러면 요건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2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니까 마이너스 2? 두 분의 합이 얼마니? 두 분의 합이 3이네? 여기가 저기구나. ax 플러스 3이구나. 미안하다. 3입니다. 3. 요 3으로만 바꾸면 되겠다. 그럼 a는 얼마지? 1 나오겠네. 1. 됐고, 그 다음에 b 보자. b는 맞겠지 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통째로 얼마나 소리냐면 둘이 곱했을 때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어. 통째로. 그러면 b는 얼마일까?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써야 돼. 조식에다 바로 쓰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넘겨봅시다. 넘겨서 138쪽을 한번 볼까요? 138쪽. 자, 그 138쪽에 위에 있는 필수 예제 6번 있죠. 요거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답 가리고 해보세요. 필수 예제 6번. 자, 이건 왜 해보라고 했냐면 식만 넘겨가지고 판별식 하면 아까랑 똑같아. 요거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8번 아래쪽에 138쪽에 168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 그래프에 거기다 동그라미 접하고의 동그라미 접하고. 자, 접한다는 소리는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냐면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한 개.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는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3하고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y는 마이너스 2x. 근데 이제 뒤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뒤에 거가 y절편이 다를 겁니다. 그럼 a는 바로 나왔죠.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자 이제 b를 구할 건데 얘랑 둘이 접한다며. 접하면 판별식을 해봐야겠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놓고 넘겨볼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죠. 얘를 갖다 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요게 이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9에서 요걸 뺐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지 4 마이너스 b. 얘는 4분의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4분의 9가 돼야 되고 4 마이너스 b가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4분의 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7 됐을까요? 4분의 7. a는 쉽게 구했고 b는 판별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다 됐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0페이지 140쪽에 133번 교육청 기출 문제 133번 문제 지금 시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볼까?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가 있대. 그럼 이거는 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식일 거고, 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했고, 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했을 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했던 아이디어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하면 요걸 이제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꼭지점을 a, 2a-7 이렇게 꼭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쓸 수 있지 않나? 식을.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곱은 모르는 거고. 곱은 모르니까 뒤에 k라고 쓸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썼는데 꼭지점을 줬으니까 이걸 대입을 한번 해보고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온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정확히 뭐랑 똑같아야 됩니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유식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k는 2a 마이너스 7 이렇게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됐을까요?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볼까?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k 플러스 7은
0 이렇게 이제 정리할 거 아니야? 그치? 정리를 하자면. 근데 저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F0의 값을 구하래. F0. F0이면 원래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0 집어넣은 거잖아. 0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에 뭐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냐면 k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거든. k. 이게 얼마인지 찾으라는 소리야. k가. 근데 꼭지점 얘기 잘했는데 이거 꼭지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형이잖아. 이거 바꿔야지. 뭘로 바꿀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니? 자, 한번 바꿔볼게. 이거 바꿔보면 어떻게 돼? 이거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을까?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 저 묶어 나갈 거고. 이거 이게 꼭지점의 y좌표 아닐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9 플러스 k 그지? 그럼 얘가 3콤마네? 3콤마 마이너스 9 플러스 k니까 a가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 요거를 찾은 거야. 잘 찾았어. 자, a가 3인 거 찾았죠. 그러면 꼭지점에 여기 y좌표는 6에서 7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또 뭐랑 똑같대? 요거 마이너스 9 플러스 k랑 똑같다 했잖아. 여기 똑같다 했으니까 결국 k는 8 이렇게 가. 꼭지점이 나왔으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표준형으로 한 번 정도는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는 또 더군다나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바꾸기도 편하잖아. 그래서 바꿔보면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요 생각을 못하면 여기서 막혀. 여기서 이제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거든. 근데 꼭지점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필기 좀 하시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 볼 거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을 텐데 얘는 그림 갖고서 그려보면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함수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다 y값 기준입니다. y값 중에서 최대인 거를 최대값, y값 중에서 최소인 거를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면 형태가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랑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인 경우 봅시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봐봐. 요 그래프는 이쪽으로 쭉쭉 뻗어 나가지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고 여기는 이제 무제한이야. 제한이 없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딱 밑으로 이렇게 한번 탁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텐데 이 최소값이 딱 어디서 가지냐면 식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x는 p에서 q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뭐 구한 거랑 똑같냐면 꼭지점 구한 거랑 똑같아요. 꼭지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아래로 쭉쭉 뻗어 나갈 거 아니니? 그럼 이거는 최소가 있을까? 최소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신 요점 봐봐. 요점. 그게 아니야. 여기야. 요점. 자, 요점은 가장 높은 값이지. 가장 높은 값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p에서 q라는 최대값을 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거꾸로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에서 범위를 안 주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어쨌든 꼭지점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밑에 예제 한번 볼까? 이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시오 라고 했고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하나만 해볼게. 이거지. 자, 이거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2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고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2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2x-1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8인데 1, 마이너스 8인데 얘는 지금 저쪽 왼쪽에 있는 조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값은 없다. 자, 근데 이제 최소값, 최대값 너무 쓰기 귀찮잖아. 세 글자. 그래서 최대값을 이렇게 써요. 읽어주세요, 성우님.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 발음이 맥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렇게 씁니다. 읽어주세요. 매는 진짜 바나나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값을 쓸 때는 라지 m은 뭐 얼마, 최소값을 쓸 때는 스몰 m은 얼마 이렇게 쓸 겁니다. 저 이거 기호 이렇게 쓸 거니까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해피해피한 게 둘 중에 하나는 안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해피해피한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한 장 넘겨보세요. 142쪽.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나오는 경우를 줄 겁니다. 자, 이거는 칠판 한번 지우고 볼 텐데 아까는 범위를 하나도 안 줬거든요. 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게 x의 범위가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이 노란색 여기까지만 보세요 해놓고 여기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밑에 있지. 여기는 가장 낮은 점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최소값이겠지. 근데 얘랑 둘이 비교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높아? 왼쪽이 더 높지. 그래서 요쪽이 최대값, 요쪽이 최소값 이렇게 이제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일 때도 범위를 이렇게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는 최대값이고 여기는 이제 최소값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박스 한번 보세요. 꼭지점 x 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될 때 f 알파, f p, f 베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될 때에서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쳐놓으시고 포함.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 보면 여기 내가 범위 잡을 때 중간에 꼭지점도 끼워 넣어줬지. 같이 끼웠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오고 꼭지점에서 나머지 두 개 점 있지? 이 두 점에서 나머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둘 중에 하나가 또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론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림만 그려보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입니다. 포함되지 않을 때.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같은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번에 범위를 요만큼 줄 겁니다. 요만큼. 자, 아까는 이 세 점을 갖고서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꼭지점 왼쪽 오른쪽.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최소값 어디? 여기. 최대값 어디? 여기. 이렇게. 범위의 끝과 끝만 봐주면 된다는 소리야.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거꾸로도 이렇게 생겼을 때 범위를 이렇게만 잡는다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설명하고 이제 예제 쪽 보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그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예시에서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1번은. 근데 2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야. 그 밑에 그림까지 같이 한번 봐봐. 그랬을 때는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꼭지점을 또 찾아야 된다는 소리 아무도. 자, 그러면 하나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야. 내가 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물론 이렇게 있으면 뭐 맞니? 플러스인가? 이제 요거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을 거 아니야. 찾을 때 꼭지점 찾아보라 했잖아. 근데 꼭지점 찾으려면 이 상태면 안 되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잖아, 표준형으로. 근데 나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난 뭐 쓰냐면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쓰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지,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 해주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뿔 4고 뿔 5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5겠네? 난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 파는 사람 이렇게 하시고 아니다. 왜 그렇게 뻘짓을 하냐? 난 이거 그냥 바꿀래. 다른 사람들은 바꾸셔도 돼. 그래서 요거 있지? 뿔1 마이하고 이거 하는 거? 요거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축을 찾고 대입해가지고 꼭지점 찾아도 괜찮고 아니면 표준형으로 가도 괜찮고 요거는 너희들이 편한 방식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144쪽을 볼까요? 알겠지? 근데 오늘 일단 쉬운 거 할 거야. 144쪽으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144쪽에 필수예제 7번은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저기고 아래로 블록이 이런 함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이렇게 위로 블록이 이런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는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나는 밑에 거 그 8번 해줄게. 8번.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pq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그거를 보고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첫 번째는 그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정보는 결국 무슨 정보랑 똑같냐면 꼭지점 정보랑 똑같아. 꼭지점.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정보를 잡을 수 있고 그럼 얘가 식이 최고차항계수가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식이 나오겠구나.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어떻게 할까? 전개를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크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x가 마이너스 1일 때 m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잡아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거지 결국에. 요걸 갖다가 그냥 식에다 대입을 해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대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자가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두 개.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식을 아무리 대입해도 문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2번은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실수 k값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가 없어. 그 where 그게 없단 말이야. 근데 간접적으로 정보는 주고 있다. 어떤 정보냐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찾을 수 있냐면 축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거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래서 뒤에 거 필요 없어. 상수함 필요 없이 이 앞에 것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b는 그대로 2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축이 얼마냐면 x는 2 x는 1이다. Sorry, x는 1 2분의 2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가 1, 뭐겠구나 1,4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표준형으로 이번에 바꾸지 마세요. 왜냐면 1,4고 그 식의 문자가 k밖에 없잖아. 지금 k밖에 없기 때문에 1하고 4 집어넣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대입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있는 17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다 했지. 다시 해보자. 자, 이거의 최대값이 3일 때 A를 구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없으니까 축을 찾아봅시다. 축은 요거죠. 축은 요건데 A는 A 그대로 놔두고
요거 b는 2로 이렇게 바꾸고. 근데 이제 지금은 축이 여기거든. 마이너스 a분의 요게 이제 축인 거야. 이때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근데 이제 요거를 딱 봤을 때 최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최대값이니까 이런 느낌일 것 같고, 대충 상상만 하면서 A도 그러면 음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괜찮고 아니면 대입해도 돼. 대입 한번 해볼까? 대입을 해보면 y 값이 3이니까 3은 요거 제곱해서 들어갈 거지? 제곱해서 들어갈 거고 a가 하나 있으니까 a분의 1 플러스 요거 그냥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들어가겠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쓸 거고 플러스 4 플러스 2a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식 정리해보면 3은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2a고 넘기면 1인데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지? 밑에 a 양변에 다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하면 이쪽은 어차피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a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2a, a, 1, 1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2분의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했지만 아까 전에 요 a를 보면서 최대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2분의 1을 골라주면 안 되겠지. 2분의 1은 이제 요런 모양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5쪽 가보자. 자, 145쪽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구하는 문제고 범위를 주는 문제입니다. 자, 범위를 줬을 때는 무조건 최대랑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위에 거 필수 예제 9번을 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줬지.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줬고, 이 식 빨리 생각을 해보면 얘는 축이 1이야. 축이 1이다 보니까 왼쪽 거는 축에 포함이 돼. 근데 이제 오른쪽 거는 축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축이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그래프에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축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최소값이 나올 거고 이쪽은 여기가 최소일 거고 얘랑 얘가 둘이 이제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두 개를 다 넣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좀 재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차 함수가 포물선 모양이었잖아. 포물선 모양인데 이 포물선은 가운데 있는 요 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어떻다 했지? 대칭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요만큼 거리가 얼마일까? 1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2나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훨씬 더 먼 쪽에 있는 값이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를 대입해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1 있지? 요것만 바로 대입하고 최대값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리를 비교를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2야, 여기 4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러면 누구 대입해볼래? 최대값으로 이거 해보는 게 제일 낫겠지. 그치? 요거는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얘는 6이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2차 함수는 숫자를 제곱해서 들어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의 값이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 단위로 해서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책에서는 이 세 개를 비교하라고 하겠지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 꼭지점이 있으면 꼭지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값을 하나 찾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옮겨서 한번 풀어볼까? 이거는 캡처를 해서
자 일단 저거 그래프 먼저 보자. 이 그래프가 축이 어디냐면 A가 -2고 B가 4니까 축은 1입니다. 1이 축이야. 1이 축이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맞죠? 이런 모양.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만 줬냐면 3까지만 줬어. 3까지만. 3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의 최대값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어디일까요? 요 자리겠지. 요 자리가 가장 클 거고 즉 1,4가 꼭지점으로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3에서.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 1,4를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k값을 찾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인데 여기다가 1,4를 대입을 해보면 k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겁니다. k값은. 자, 그래서 이거를 2로 딱 바꿔주고 이렇게 2로 바꿔주고 최소값을 구하려면 3을 대입하면 되겠지. 3을 쪼작 대입을 하시면 답은 -4가 나올 겁니다. 최소값은 -4. 됐을까요? 하나만 그러면 연습해볼까? 뭐 간단한 문제긴 한데 그 아래쪽에 177번 있죠?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얼마요? 603이요? 우와. 답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입니다. 아 선생님 11. 맞았어. 자, 왜 11이 나왔지? 1번 쳐주세요. -3부터 4까지 최소값이 -1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보고서 우선은 축을 찾아보자. 축이 어디 있는지. 이 축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x는 -2분의 b니까 -2 곱하기 3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분수 있다고 쫄지 마시고 자 이거 덧셈으로 바꾸고 이 없어지면 위에 거 1이고 밑에 거 3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요거니까 그냥 3이네. 축이 3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일 텐데 축이 지금 3인 거야. 최소값이 -1이라 했으니까 얘가 3, -1이겠구나를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최소값이 -1이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할 건데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더 극단적인 쪽이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k를 일단은 구하기 위해서 3,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1을 대입, -1을 대입해볼게. 3,-1을 대입하면 -1은 3제곱 9니까 3이고 -6 플러스 k고 이 자리가 -3이니까 k는 2 나왔다. k는 2. 구해놓고 2로 바꾸고 마지막은 마산만 대입하면 되겠지? 마산 대입하면 9니까 3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아이고의 1번 제목이 답입니다. 사실 위에 거 풀려볼까 밑에 거 풀려볼까 하다가 위에 거는 답이 3분의 4여서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숫자. 그래서 몇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 네. 답 이상하잖아. 3분의 4가 뭐야.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아까도 내가 살짝 겁을 줬다시피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할 거예요. 이거 할 건데 1번이 진짜 좀 골치 아파. 1번이 뭐 말이 많잖아. 1번은 치환을 하고 범위도 바꿔야 돼. 범위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컨디션 좋은 상태로 와야 돼. 요거 1번 넘어가면 이제 2번은 문자 2개 있는 거. 문자 2개 있는 거 바꿀 거고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차 함수가 이제 다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 자, 내가 너네한테 예습 부탁 하나 할게. 예습. 뭐를 좀 예습을 해보셔야 되냐면 쭉 넘어가시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페이지는 165쪽입니다. 165쪽. 2차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봤잖아. 3차 방정식에도 있어요, 그런 게. 3차 방정식에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혹시 이거는 뭐라고 있는지 아나? 이거. 이거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R. 어? 간지름? 겜마. 이거 뭐라고 해? 알파. 알파. 얘는? 베라. 오, 그래요. 메라. 감마가 뭐냐면 3차 방정식에 이제 근이 3개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 식이랑 이 위치들 있지? 이 위치들 요거를 좀 예습을 해오세요. 요거. 다음 시간에 바로 나가진 않을 건데 얘를 알고 있어야지 요거 금방 넘어갈 거니까 요 부분은 내가 딱히 설명하지 않고 금방 넘어갈 거니까 요 부분은 좀 예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됐고